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엘리너 파전의 고마운 농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농부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작은 책방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 어린 시절부터 50살이 훨씬 넘어버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이 떠올라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문학이 오래오래 살아남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자, 낭독하겠습니다. 고마운 농부. 평생 술 냄새도 맡지 않던 사람이 늙음하게 맥주 맛을 보고는 술주정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나요? 그 정도는 별로 놀랍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어때요? 옛날에 로버트 처든이라는 농부가 살았어요. 처든은 윌리엄 스토우라는 일꾼을 게으르다며 농장에서 쫓아냈답니다. 그러자 윌리엄은 농장 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했어요. 처든 씨, 제가 쫓겨나면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처든이 차갑게 대꾸했어요. 이봐, 난 총알 한 방이면 떨어뜨릴 수 있는 새에게 2방이나 쏘는 멍청이가 아니야. 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짓이지. 지금도 자네 때문에 내 시간을 손해보고 있잖아. 난 한 번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야. 가엾은 윌리엄이 말했어요. 만일 당신과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신세질 날이 오면 나도 2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처든이 쌀쌀맞게 대꾸했어요. 너같이 변변치 못한 놈들을 썼다면 늙었을 때를 대비해 이만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겠어? 기름진 땅 120만 평과 가축 200마리와 본마켓의 가게와 언더본의 선술집을 마련할 수 있었겠냐고. 또 비드논 허니의 방앗간들도 있고 본마켓 은행에 이자 6%짜리 예금도 넣어두었어. 내가 너 같은 놈들한테 신세질 일은 없을걸? 그리고 식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한텐 식구가 없어. 설령 있다 해도 자식 12명과 손주들쯤은 먹여 살리고도 남을걸? 내 자식들은 가난 같은 건 절대로 모르고 살 거라고. 자네는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가난뱅이로 살겠지만 말이야. 자, 어서 가서 가난에 실컷 시달려 보라고. 결국 윌리엄은 농장을 나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작은 마을 언더본에 있는 50채 남짓한 집들과 드문드문 흩어진 오두막들에서는 온통 처든이 얼마나 인정머리 없고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이야기뿐이었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처든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처든은 온 나라에서 가장 적은 품삯을 주고 가장 오랫동안 일꾼들을 부려먹었어요. 남의 물건은 꼭 헐값에 사들였고요. 처든은 교회에 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학교 잔치에 6펜스짜리 동전 하나 기부하지 않았고요. 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도 외상으로 주는 법이 없었죠. 그 선술집은 처든에게 꼼짝 못하는 늙은이가 대신 맡고 있었어요. 처든은 품삯이 조금이라도 싼 일꾼이 나타나면 시시콜콜한 핑계를 다 대어 쓰던 일꾼들을 쫓아냈어요. 희멀건 우유를 돼지 먹이로 구워주면 나중에 돼지 다리 하나쯤은 받아냈고요. 추수한 밭에 떨어진 이삭도 주워가지 못하게 하고 거지들이 오면 문 앞에서 내쫓았어요. 그러는 동안 처든의 재산은 쑥쑥 불어났어요. 처든은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더 많은 가축들을 키웠어요. 처든네 건초는 그 지방에서 가장 좋았고 보리도 과일도 늘 풍작이었어요. 그러면 처든은 그것들을 가장 비싼 값에 팔았죠. 그래요. 처든의 재산은 자꾸자꾸 불어났고 처든의 일꾼들과 이웃 사람들은 처든을 미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처든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마을은 점점 더 가난해졌거든요. 텃밭은 점점 줄어들고 비가 새도 집을 고치지 못하고 아이들은 가난에 찌들었어요. 처든은 온 마을 사람들을 쥐어짰어요. 비드논 허니에 있는 방앗간들은 사람들의 곡식을 찧어서 처든의 6%짜리 예금만 불려주었고요.
언더본에서 본 마켓까지, 본 마켓에서 비드논 허니에 이르기까지 이 인정머리 없는 농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처든이 모진 말을 퍼부으며 윌리엄 스토어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처든의 가슴에는 가엾은 윌리엄의 말대꾸 한마디가 박혀 있었거든요. 바로 당신과 당신네 식구들이라는 말이었어요. 윌리엄은 당신과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신세질 날이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처든의 가슴에 남은 말은 신세질 날이 아니었어요. 처든은 갈아놓은 밭을 둘러보거나 은행 통장을 넘길 때면 문득 당신과 당신네 식구들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렇다고 처든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후렴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풍성한 수확과 그득한 금고의 노래에 따른 후렴처럼 말이에요. 그 말은 생각의 파도에 실려 이따금 자갈처럼 높이 솟구쳤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처든은 본마켓 가축시장에서 제인 플라워를 보고도 무심히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처든의 눈길은 사랑스러운 제인의 얼굴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으로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처든은 처음 만난 제인 플라워를 그날 밤에 또 찾아갔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처든은 머뭇거리는 법이 없었거든요. 번지르르한 연갈색 머리카락과 생기 있게 웃음 짓는 입술, 죽은 깨가 뿌려진 뽀얀 피부, 그리고 천진한 잿빛 눈동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처든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제인은 암소를 팔러 나와 손님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든의 귀에는 제인의 목소리가 갈증난 목을 축이는 샘물처럼 느껴졌어요. 처든은 여태까지 목이 마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말이에요. 처든은 제인이 팔려고 하는 암소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나도 소를 사러 왔는데 얼마에 파시겠소? 어머, 죄송해요. 방금 팔았는데요. 제인 플라워가 말했어요. 얼마에 팔았소? 제인은 값을 말해주었어요. 거기다 1파운드를 더 얹어주겠소. 처든은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그러자 제인이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시군요. 하지만 이 암소는 벌써 팔렸어요. 지금까지 애건 어른이건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로버트 처든더러 고마운 분이라고 한 사람은 제인이 처음이었답니다. 처든이 물었어요. 돈은 받았나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흥정이 끝난 게 아니오. 내가 값을 더 후하게 주겠소. 받을 만큼 받은 거예요. 게다가 이미 약속을 했고요. 약속을 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말씀은 고맙습니다. 이 암소는 썩 훌륭한데 너무 미치고 팔았어요. 근데 당신은 여기 처음 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 캠스터에 사는 존 플라워 씨의 딸이에요. 언젠가는 저희 아버지도 보시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쁜이를 장에 데리고 나왔답니다. 저기 이쁜이의 새 주인이 오네요. 저분 소한테 잘해줄 것 같지 않나요? 잘가 이쁜아.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암소의 뿔 사이에 입을 맞추어 주었어요. 제인의 말투는 명랑했지만 그 눈에 담긴 표정은 처든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답니다. 잠시 동안 처든은 제인한테 입맞춤을 받은 암소가 밉기까지 했어요. 암소의 새 주인이 다가와 돈을 세워서 제인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제인은 돈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두 사람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하고는 가버렸어요. 처든은 멍하니 제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고요. 제인이 이쁜이를 장에 데리고 와서 팔았어. 잘가 이쁜아라니? 그건 안 돼. 처든은 암소의 새 주인 쪽을 향해 돌아서서 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입을 부르퉁하게 내밀고 매몰차게 말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소를 사다니 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처드는 그 암소의 나쁜 점들을 줄줄이 늘어놓았어요. 그날 저녁 처든이 존 플라워신의 현관문을 두드리자 제인이 맞으러 나왔어요. 처든은 제인이 가파른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처든이 해를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왔는지 몰랐어요. 그러다 처든 앞에 와서야 어머 당신이군요 하면서 손을 내밀었죠. 처든은 누군가가 자기를 반겨주는 것이 처음이었어요. 처든이 제인의 손을 마주 잡자 제인은 처든의 어깨 너머를 보고는 어머나 하고 숨 막힐 듯 놀랐어요. 그러고는 어린아이처럼 흥분해서 처든의 손을 꼭 쥐었어요. 맞아요, 플라워 양. 저건 당신의 이쁜이요. 당신한테 돌아왔어요. 어떻게요? 내가 이쁜이를 샀으니까. 이제 이쁜이는 당신 것이요. 어서 외양간에 데려다 둬요. 제인은 말문이 막혀 처든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이쁜이에게 뛰어가서는 두 팔로 목을 껴안았어요. 처든은 이쁜이를 잡아먹고 싶었어요. 제인이 자기 대신 이쁜이를 안아주었으니까요. 제인은 암소를 외양간에 데려다 놓은 다음 처든에게 아버지를 만나보고 가라고 부탁했어요. 오늘 당신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한데 당신의 이름을 몰라서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저보다는 아버지가 더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제인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존 플라워는 베개에 기대어 처든을 바라보았어요. 제인은 농부 처든의 친절한 행동을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존은 더듬더듬 감사 인사를 했지만 처든은 곧 말을 막아버리고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존 플라워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제인은 처든을 배웅하러 대문까지 나왔어요. 제인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쁜이의 몸값은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지만 돈이 궁해서 이쁜이를 판 거였거든요. 그러자 처든이 딱 잘라서 말했어요. 소값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처든은 제인이 판 값보다 1파운드나 깎아서 이쁜이를 샀답니다. 그럼 이쁜이를 당신네 농장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나요? 그건 차차 생각해 봅시다. 제인 플라워가 말했어요. 그럼 이쁜이가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석 달 뒤, 처든은 이쁜이를 자기 농장으로 데려왔어요. 그 사이에 존 플라워는 세상을 떠났죠. 처든이 신부와 함께 집에 오자 언더본의 주민들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니, 저 아가씨는 행복해 보이잖아. 저렇게 환한 웃음을 본 적이 있나? 이게 어찌된 일일까? 가난한 아가씨니까 돈을 보고 부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돈 때문에 저렇게 6월에 핀 들장미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결혼해서 11달 동안 제인 플라워는 늘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처드는 제인을 집 안에만 있게 하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예전처럼 구두쇠 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집에 있을 때면 제인이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하거나 그런 표정을 짓게 하려고 애썼답니다. 처든이 그러는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얼마 안 있어 처든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제인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돈 한 푼 들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죠. 그저 허리를 숙여 첫 산딸기를 따다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처드는 이 사실을 안 뒤에도 장에서 알록달록한 머리수건이나 달콤한 과자들을 사다 주었어요. 몇 페니는 좋게 드는 것들인데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처드는 제인을 집 안에 숨겨두고 독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제인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인은 처든이 친절한 사람인 줄만 알고 지냈지요. 처든은 죽은 아내의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제인 플라워라고 지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꼬마 제인이라고 불렀죠. 그것도 제인보다는 꼬마의
힘을 주어서요. 꼬마라는 말을 붙이면 아내의 이름을 쓰면서도 구분이 되니까 아내를 영영 잊어버린다는 느낌이 덜 했거든요. 처드는 꼬마 제인을 돌보아주는 하녀에게 꼬마 제인은 어때? 하고 묻곤 했어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꼬마 제인은 어디 있나? 하고 물었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자 모두들 제인을 꼬마 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처든 같은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아기를 싫어했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꼬마 제인은 제인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제인이 하던 일을 대신 했답니다. 물론 그것은 꼬마 제인이 말을 하면서부터였죠. 그 전에 처드는 침대맡에 앉아서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인디언 아낙네처럼 멜빵으로 업고 다녔어요. 꼬마 제인을 바라볼 때나 널찍한 등에 그 가벼운 몸뚱이를 업고 있을 때면 오직 우리는 한 식구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었죠. 언제부턴가 꼬마 제인의 입에서 빠라는 말이 나오더니 새로운 말들이 잇따라 흘러나왔어요. 처드는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이른 봄에 피어나는 꽃 같기도 하고 대지에서 움트는 여린 새싹 같기도 했어요. 그래요. 처드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꼬마 제인의 입에서 나오는 새로운 말들은 꼭 이른 봄에 핀 제비꽃이나 갓 솟아나온 연두빛 보리싹 같았어요. 처드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꼬마 제인의 두 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여름날, 처드는 넓은 밭에서 처음 열린 산딸기를 발견했어요. 처드는 돼지가 전해주는 새로운 말인 양 그 산딸기를 꼬마 제인에게 갖다 주었죠. 2년 전 꼬마 제인의 엄마에게 선물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꼬마 제인은 빨간 산딸기가 올망졸망 열린 줄기를 받아들고 활짝 웃으며 처든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러고는 고마워요 빠 하고 옹알댔죠. 꼬마 제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처든의 가슴은 다시 한번 두근두근 거렸어요. 제 엄마한테서 배운 게 아니라면 꼬마 제인이 그 말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처든은 꼬마 제인한테서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었어요. 처든의 귀는 그 말을 듣고 싶어 안달이었죠. 어떻게 하면 그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처든은 장에서 귀여운 장난감들을 사다 주고 들판에 자주 데려가서 새둥지랑 이것저것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꼬마 제인에게 보여줄 것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쳤던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처든에게는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것 덕분에 꼬마 제인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꼬마 제인이 그 말을 안 하거나 아주 가끔씩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처든은 고맙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고마운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고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꼬마 제인한테서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대문 앞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처든은 꼬마 제인의 울음소리인 줄 알고 서둘러 뛰어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울음을 그치게 해주리라 생각하면서요. 대문 앞에는 꼬마 제인이 있긴 했지만 울고 있는 것은 꼬마 제인보다 한 살쯤 많아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꼬마 제인은 처든에게 아장아장 걸어와 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얘가 동전을 잃어버렸대요. 그러고는 그 여자아이한테 가서 말했어요. 고마운 우리 아빠가 동전을 주실 거야. 꼬마 제인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처든을 쳐다보았어요. 처든은 자기 스스로도 놀라면서 우는 아이에게 동전을 주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당연했던 사실이 뒤집혔어요. 누구나 남한테 공짜로 주려고 돈을 벌진 않는 법이니까요. 그 순간 처든은 무척 불안해졌어요. 꼭 엄청난 재산이라도 떼어준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정말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꼬마 제이는 여전히 믿음에 찬 눈으로 처든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는 소중한 보물인 양 동전을 꼭 쥔 채 뛰어가고 있었고요. 처든이 물었어요. 저 애는 누구니 꼬마 제인? 몰리. 몰리가 누구냐니까? 몰리는 몰리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처든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언더본의 52집에서는 로버트 처든이 처음으로 남에게 동전 한 잎을 공짜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것도 하필 윌리엄 스토어의 딸 몰리에게 말이에요. 며칠 밤이 지나자 더 많은 소문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들불처럼 번졌어요. 어떤 떠돌이가 처든네 농장에 갔다가 빵과 낡은 장화를 얻어왔대요. 어떤 사람들 말로는 빵과 고기 그리고 장화와 모자를 얻었대요. 아니, 맥주 한 병을 얻었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처든의 낡은 외투도 얻었대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한 편의 동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